안희정 지사를 지난화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애티튜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두 번째는 그 안희정 지사의 어떤 정치 철학 또는 정치관 그리고 어떤 정책관 이런 것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두 분 게스트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공갑장 셋은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그럼 이렇게 애티튜드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 생각과 철학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이 요번이 됐든 차차기가 됐든 대통령이 되면 어떤 시츄에이션이 벌어질 것인가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돼도 되는 것인가 뭐 솔직히 박근혜도 대통령 하긴 했잖아요. 예. 나라 안 망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승훈 PD님 말처럼 솔직히 요번에는 그냥 나가리 됐다고 봅니다. 예. 요번에 안희정 지사가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희는 제로로 보고 있고 심지어 결선 투표도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는 아니지만 차차기로는 안희정밖에 없어. 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승훈 PD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안희정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스코어 차차기에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안희정이고 네. 안희정이 그래서 이번 기회를 그러니까 저는 안희정이 실패가 이번에 이제 만약에 경선에서 진다고 하면 최초의 실패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안희정이 여태까지 본인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최고위원도 당선됐고 뭐. 그러니까 최초로 실패를 하는 건데 결국 사람의 가치란 건 실패해서 뭘 배우냐에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지금은 문 전 대표가 제일 맞는 호칭이었죠. 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번 대선 때 본인이 실수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복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몇 번 뵈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본인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복귀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내가 이런 거를 잘못했었고 이런 거는 괜찮았던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복귀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지사도 이번 기회에 실패를 하고 나서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걱정한 것처럼 이거는 사람들이 날 몰라줘서 그래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답 없어지죠. 그때부터는 차차기도 나가리인데 요번에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있었다. 말하자면 내가 공격과 수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거를 처절하게 반성해서 말하자면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차차기에 어쨌든 간에 제일 근접해 있는 건 지금 현재는 안희정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희정 지사의 애티튜드. 오늘 첫 출연 그 에피소드로는 지금 세 번째가 됐지만 녹음으로는 첫 녹음 해주신 김나무님께서는 애티튜드가 왜 문제고 그 화제가 됐던 영상이 하나 있었죠. 아마 도지사실로 어떤 성난 중년 남성이 찾아와서 뭐 이렇게 좀 거칠게 항의를 했었는데 안 지사님이 이렇게 안아드리니까 그 항의하던 남성이 이제 주저앉고 얌전히 앉는 그 애매한 영상이 돌면서 이게 바로 안희정 지사님의 인품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바로 그런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설정한 그런 애티튜드에 본인을 굉장히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영상 자체만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그분이 막 거칠게 항의하다가 누가 갑자기 안아주니까 의아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면서 그 성난 어떤 화냄을 멈춘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식의 스타일을 실제로 어떤 이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아니 거의 동일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대연정이라든가 선의 발언 이런 것들도 보자면은 뭐 말실수, 농담 여러 가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촛불 민심도 그렇고요. 촛불 민심에 대해서도 통합을 원하는 것이다 했는데 촛불 민심 1,000만 명 중에서 우리는 통합을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라고 말할 분들이 0.01% 있을까요? 통합이 아니죠. 통합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고 뭐 가계부채는 뭐 600조가 됐고 지금 뭐 20대 중에 정규직 경험한 사람은 5.5%밖에 안 되고 중2가 미래의 어떤 자기 희망 직업으로 정규직을 적어내고 여자들은 3일에 한 명씩 남편, 애인, 남자친구, 상사에게 맞아 죽는 그야말로 지옥. 근데 지옥보다 더 못한 거죠. 왜냐하면 지옥이란 시스템은 악인이 벌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죠. 대한민국은
선인이 착한 사람이 희생당하고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옥보다 더 못한 거죠. 그렇죠.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글쎄요. 안아드리고 보다듬는 것만으로 선한 사람들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 그리고 그런데 본인께서는 어떤 제가 북토콘센스 만났었고 책을 읽어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렇다 선한 성자 이미지에 스스로 갇혀버리신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어떨 때는 뚫고 나가야 되고 맨 앞에서 가장 모래발을 맞을 때도 있고 또는 아주 치밀하게 전략가로서 어떤 전술을 짤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정말 선인의 이미지로서 정치를 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단일화된 하나의 이미지로서만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싶기도 하는데 또 지난 에피소드 김 반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 20날 올라왔던 페이스북 글을 보면은 새누리당 해산에 친일 적폐 청산에 이재명 시장님이랑 거의 동일한 레벨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본인이 애초에 그 설정했던 이미지와 어떤 흐름과 또한 그 경선이라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역선택에 대한 어떤 부분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대선 주자들이 좀 걱정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또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아니 뭐 다른 당 지지자는 국민 아니냐. 국민은 완전 경선제인데.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너무 나이브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그 새로 나올 휴대폰 모델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LG전자 직원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투표에 대해서 제품이 결정되면 출시가 되면 LG전자 사람들이 삼성전자 휴대폰을 살까요? 안 사겠죠. 근데 그런 상황인 건데 마치 좀 그런 걸 오히려 누리시려고 하는 듯한 발언 이런 부분들이 좀 종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성자 이미지 또는 도로명 주소 이런 부분이 저한테 좀 혼재돼 있습니다. 김나무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성자 이미지에 갇혀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 김나무님 프로레슬러시잖아요. 네. 예. 그거랑 연관시켜서 제가 떠올랐던 생각이 이게 기믹에 갇혀 있다. 프로레슬러들 있으면은 이게 제가 한국 프로레슬링은 잘 모르지만 그 미국의 WWE 이런 거 보면 거의 모든 레슬러들은 선역과 악역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똑같은 선역마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상을 당했다가 뭐 복귀할 때 캐릭터를 바꿔서 나옵니다. 악역도 그렇죠. 다 똑같은 악역이 아니에요. 네.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되게 뭐 폭주적 그 장의사 네, 언더테이커. 뭐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되게 비열한 악당이었을 수도 있고 거기서 가장 유니크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멋진 악당이 15년 전에 탄생했었죠.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 예. 악당인데 너무 속 시원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의 악당 캐릭터 굉장히 인기 좋았던 건 뭐냐면 이전에 헐크 호간이나 이런 선수처럼 정의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싸요. 나 자신을 위해서 선역 챔피언도 때려눕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쁜 놈도 때려눕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빈스 맥맨도 회장도 때려눕히는 이런 모습에서 관객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세계적인 부모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이제 기존에 없던 캐릭터인 거죠. 기존에 없던 캐릭터인데 뭐 프로레슬링과 정치를 이제 저기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뭐랄까 안 지사님은 어쨌든 그 기본적인 자신의 선한 이미지를 계속 강요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탄핵 정권 맞물리니까 약간 좀 세게 나갔다가 다시 내 본연의 이미지로 가자. 이런 부분에서 그 앵커 효과라고 하잖아요. 다시 딱 내려지면은 어떤 결정을 낼 때 그 반경에서 계속 지금 자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본인 스스로 닻을 내리고 거기서 조금 한번 나가봤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조금 나가봤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산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집도끼도 놓쳐버리게 되는 저희가 1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의 당원들의 지지율도 굉장히 심각하게 빠지는 이런 사태를 가져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주워 들은 얘기로만 말씀드립니다. 예, 뭐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뭐 성자 이미지 네. 뭐 그런 기믹에 갇혀 있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건 실제로 그래요. 그 안희정의 길 책을 보면 그 마지막 5부, 이게 5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5번째 파트 제목이 사랑으로 정치를.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글들을 보면 그 종교인의 깨달음 같은, 뭐, 분노하지 마라, 뭐, 겸손해라, 뭐 등등. 우리가 그 교회나
절 이런 가서 뭐 목사님이나 스님들한테 네.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근데 사실 스님들 말도요. 제가 이제 불교 TV MC잖아요. 아, 그렇죠. 스님들 말씀들도 치열하게 싸우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랑.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대중 설법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정말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은 자기 자신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거고 평생 싸워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정말로 종교를 믿는 신행의 핵심인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권수영님께서 왜 갑자기 안희정이 성자가 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고찰을 담은 글을 하나 쓰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제가 요 근래 안희정 지사 때문에 과거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뒤적이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네. 그걸 다시 들춰보니까 안희정 지사의 생각이라는 게 노무현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그렇죠. 예. 비롯됐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무현의 껍데기만 지금 따라하고 있다. 노무현의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 상황이 모두 거세되었다. 크게 백면 선생들 그래서 특징이죠. 그게 하나의 교리처럼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노무현 교조주의라는 표현을 한번 썼는데 사실 저는 안희정 지사 덕분에 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됐어요. 나도 소위 노뼈라는 노뼈라는 표현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정책이나 말을 좀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했는데 내가 그런 교조주의에 갇힌 건 아닐까라는 반성을 하게 만들 정도로 안희정 지사는 그 교조주의에 갇혀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깨달음이라는 부분은요.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임기 초반부터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그 종교인의 그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 네. 그것도 정치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클린턴 그 전 미국 대통령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실제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자서전을 보면 특히 퇴임하신 이후에 보면 모든 것이 이제 부서져 나갈 때 이제는 깨달음이라도 얻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근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이제 그 감옥을 갔잖아요. 대선 끝나고 감옥을 가고 참여정부 동안 그야말로 돌을 닦는 생활을 했잖아요. 네. 가슴앓이 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네. 지금의 안희정을 만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패배주의로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어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진영 갈등 속에서 희생되어가는 과정 아픔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같은 경우도 진영 논리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을 하는 게 뭘까?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대중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이걸 다 열거하는 이유가 이거를 전부 한번 다 뛰어넘는 그런 갈등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런 약간 종교인 같은 그런 깨달음의 경지로 간 거 아니냐. 부장님의 말씀에 첨언에서 저도 이제 114페이지 쓰셨던 책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좋은 정치인은 어떤 사람일까? 왕정에 저항하던 평민 대표 민정호민관처럼 절대 왕정의 권력 앞에 용기 있게 설 사람? 이것이 대체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좋은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절대 왕정 시대는 갔다. 절대 왕정과 비슷한 독재 시대도 지나갔다. 무언가를 폭로하고 고발하고 공격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안희정 지사가 참여정부 5년 동안 현실에서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도 제대로 안 본 것 같고.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부족하거나 결여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제는 틀림없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그 정치 현실의 디테일을 안 쳐다보고 약간 정치 평론가 수준의 그런 식으로 정치를 바라본 거 아니냐. 그 여의도 경험이 없어서일까요? 확실히 네, 저는 그거는 이승훈 PD가 얘기했던 거에 완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여의도 경험이 없었죠. 저는 좀 이제까지 나온 것과 좀 다른 해석을 좀 한번 말하고 싶은데, 안희정 그러면은 다들 뭐 나이브하다, 순수하다, 뭐 순진한 생각에 갇혀 있다, 착한 이미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희정이 어떤 안희정이냐면은 좌희정, 우광재 할 때 그 안희정입니다. 정치공학이라면은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찜쪄 먹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노무현의 선거를 같이 뛰면서 노무현한테 직언을 했던 사람이고 정치공학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면 항상 정치공학적으로 가장 자기 포지션을 잘 찾아서 거기서 자기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진정성 있는 자신의 언어로 포장을 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설득되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인데요. 그러다가 설화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이상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현재 상황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자기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계속 그걸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 진정성에 대한 항변이고 또 일종의 인정투쟁이에요. 그동안 오랫동안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이걸로 지지자들한테 무릎을 꿇거나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나도 그 참여정부의 막내로서 분명히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리딩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인정투쟁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워딩이 좀 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공학과 진정성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생각의 오리지널리티가 상당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법을 많이 달고 자기 멘트를 치는 거죠. 라면이 많지. 라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데 머무르지 않는다면 3년 임기 단축할 수 있다라든가. 개혁에 동의한다면? 개혁에 동의한다면 대연정 가능하다라든가. 근데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러고 듣다 보면 본인도 왔다 갔다 하고 지지자들조차도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공학적이다, 정략적이다, 나이브하다, 순진하다. 이렇게 딱 말하기 어렵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참 정말 그 야당을 지지하는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저분 왜냐면 이게 지지율 5%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 네.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와 정말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이 준 선물이 두 가지 선물이 있다. 바로 문재인과 안희정이다. 그리고 네. 뭐 다들 이제 뭐 좀 약간 좀 이제 문재인 쪽에 그때도 치우쳐져 있었고 지금 이제 문재인 지지자이긴 합니다만 야 문재인이 5년 하고 나중에 중임제 개헌하고 안희정이 8년 하고 14년 완전 좋아 뭐 이런 밥안 먹어도 생각 배부르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들 같은 마음이면 또 이제 문재인 지지자 이제 핵심 코가 20만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유전자 노무현의 유전자 풀 안에 같이 있는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게 바로 문재인과 안희정이라고 그때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은 문재인에 갔다가 왜냐하면 또 2012년 때 너무 정말 처참하게 정말 그걸 겪었으니까 한번 밀어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20만 명의 코어는 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왜 여기서 자신의 장점과 아니면 준비된 모습을 제대로 디스플레이 전시를 못하고 막 좌충우돌하니까 막 야 이제 진짜 그것도 있죠. 문안은 가능해도 안문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 맞아요. 후보에겐 다음은 없죠. 없죠. 저는 이제 지난번에 저 가평이 쓰신 걸 좋았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따봉. 지금 온라인 따봉이 팟캐스트로 따봉을 직접 저는 안희정의 정무적 감각이 되게 뛰어나다. 뭐 좌의정 우강제다.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뭐 동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지 잘 모르겠다. 그런지도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요새 이 안희정이 보이고 있는 헛발질은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때 그 현실을 떠났음 뭐 이런 거 그리고 자기가 감옥을 다녀온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 것은 역시 노무현의 죽음이 아닌가 싶어요. 트라우마. 노무현이 죽었어.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든 내 안에서 소화시켜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의 죽음을 복수하고 싶어요. 저는 이명박을 정말 어떻게든 하고 싶어. 정말 이명박 감옥 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진짜 린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린치를 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노무현의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거는 제 마음속에 말하자면 노무현의 죽음을 받아들인 맛이가. 정리하는 방식. 아버지가 죽은 것 같고 저 복수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안희정, 그러니까 제가 한낱 저는 심지어 노무현을 찍지도 않았고 2007년에 노무현 지지자가 된 사람인데도 이런데 그 안희정의 마음속에서 노무현의 죽음이란 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저는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노무현의 죽음을 안희정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삑사리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삑사리란 건 뭐냐면 노무현이 마지막으로 강하게 주장했던 건 대연정. 뭐 이런 걸 주장을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노무현의 유산을 이어봐서 노무현을 뛰어넘어가지고 이 모두를 포용하고 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야. 라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양반은 또 형이상화적 세계에 사는 사람이니까 대통합, 크게. 게다가 충남도지사라면서 그 믿음이 더 강화됐어. 이거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벌어진 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얘기했지만 고쳤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 이런 거에 대한 말하자면 반대되는 강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면 어렸을 때 슈퍼맨 망토 매면 나는 줄 알았는데 못 나는구나. 다리 부러지고 나면 못 나는 걸 알게 된 그런 것처럼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나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 노무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안희정이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는. 노무현의 죽음을 정리하는 방식이라는 말에 네. 좀 의견을 보탠다면은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재명의 방식입니다. 네. 노무현을 죽인 사람들을 처절하게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복수하는 방식이 있고요. 때려잡겠다. 네. 두 번째 방식,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은 문재인의 만약에 복수라면 네. 노무현의 죽음을 정리하는 방식이라면은 검찰 개혁으로 그 한을 풀겠다. 네. 이런 방식이 있을 것 같고 네. 안희정의 방식이라면은 싸우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제가 좀 너무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네. 진영 간의 갈등, 정당 간의 갈등을 없애면은 그게 복수 아닌가 이런 생각에 꽂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맞아요. 듭니다. 네. 그 내가 조금 첨언하면 안희정 지사 책을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처가가 강원도 춘천이래요. 네. 춘천인데 장인어른이 월남을 하신 분이야. 그 전쟁으로 인해서 네. 원래 고향이 이제 그 이북에 그 북한에 계시는 분이죠. 네. 네. 근데 매번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쉽게 해서 종북 좌빨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전형적인 한국의 그 보수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이 보수 우파인지 모르겠지만 국가 애국주의 보수 우파를 자칭하는. 약간 국가 애국주의에 근접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그런 그 가족사에서도 그런 이제 대화의 한계 이게 있었고 노무현 죽음이란 것도 있었고 실제 한국 정치가 참여정부 때부터 해서 그 전부터 그랬죠. 그런 극심한 갈등. 그 정치가 원래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거니까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하고 싶은. 저는 안희정 지사는 우리 윤카피 소장이 그때 패배주의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회피하고 싶은 거야.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러니까 거. 본인은 그거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남들이 보면 그게 회피인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갈등이라는 그 인간적으로 만나보면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아마 좋은 사람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정치적 국회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인들 만나보면 나쁜 사람 없어요. 이야기해보면. 그것처럼 우리가. 가끔 있던데. 홍준표 의원도 인기 되게 좋더라고요. 네. 보좌관들한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선의로 이해할 수 있고 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집단화된 갈등을 푸는 제도적 장치예요. 네. 거기에 사랑으로 정치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저는 솔직히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보다 솔직히 정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정치를 지금 상태로는 차차기는 고사하고 정치를 계속 해서도 안 된다. 저는 이런 극단적인 말씀까지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 제가 보는 안희정 지사의 애티튜드의 두 가지 근본은 첫 번째는 자의식 과잉이라고 봅니다. 이게 안희정 지사가 최근에 자의식이 과잉된 게 아니라 안희정 지사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혁명가 하겠다고 학교 때려치는 16살. 예. 그리고 하필이면 참 본인에게는 운이 나쁘게도 철학과를 갔어요. 본인에게는 운이 나쁘게도 철학과를 갔어. 예. 그런 것들이 더욱 자의식이 과잉되게 만들었겠죠. 네. 그 자의식이 굉장히 물론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 좋게 작용되는 시절이 있었죠. 그런 경우가 학생운동, 있죠. 네. 학생운동 할 때 그런 어떤 신념. 근데 이제 그 본인도 반성을 하고 있지만 이분은 좀 그게 지나쳤던 거야. 내가 정말 정의롭고 정의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으니까 남들도 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후배들을 조졌던 거 아니에요. 네. 왜 니네들은 왜 조국의 통일과 이거를 위해서 목숨을 안 바치니? 채치수지.
예.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뭐 다 떠나고 나중에 본인이 반성을 했지만 그게 안 고쳐진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일단 뭐 노무현의 그 좌희정이 됐고 그 대선 자금 때문에 감옥에 가면서 그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사실 이게 자기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당장 그 같은 반열이었던 이광재는 뭐 국회의원 됐고 네. 청와대 상황실장 했고 네. 그런데 자기만 완전히 개털돼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 상황에서 사람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전에 박노해 얘기가 나왔는데 박노해랑 거의 똑같은 변화 과정과 그 결과가 유사해요. 박노해도 굉장히 자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네. 산호맥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첫 번째로는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자의식을 더 강화시키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아,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언젠가 내가 나가서 한 칼. 네, 더 그 예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이것은 잠시 나에게 오는 시련이야. 이런 감정이 없으면 그 생활을 못 버텨요. 본인 스스로 이제 영웅적 서사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영웅적 서사의 기억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권수영님이 제기하신 가라고 해서 갔다. 감옥 가라고 해서 갔고 이게 안희정 지사는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서. 거기에 플러스 두 번째는 현실에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현실은 너무나 비루해. 깜빵에 있고 내가 깜빵에서 나온 이후에도 참여정부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못했어. 그게 바로 MMORPG를 하는 플레이어들의 심리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현실을 제대로 현실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거대 담론화 시키는 거예요. 박노해도 똑같아요. 박노해 사회주의 하다가 나중에 이거 전향서는 아니고 준법서약서 쓰고 나오자마자 아우 사람만이 희망이고 그러면서 요즘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고 뭐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왜냐면 박노해는 정치를 안 하잖아. 김지아도 그렇잖아. 맞아. 김지아는 이제 좀 더럽게 변질이 돼 김지아는 있는데 완전 저쪽한 거예요. 김지한의 夸저는 솔직히 박노해는 자기 자리 잘 찾아갔다고 봐요. 왜냐면 박노해는 정치 안 하죠. 시민단체 비슷한 거 만들어서 어쨌든 환경운동, 뭐 나눔운동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저는 안희정 지사 지금 스탠스, 지금 애티튜드 유지를 한다면 안희정 지사가 있어야 할 곳은 정치판이 아니라 실제로 뭐 정신운동을 하시던가 정신개혁 운동을 하시던가 환경운동을 하시던가 사랑운동을 하셔야 된다. 법률 스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사랑을 설파를 하시고 화해를 설파를 하시고 포용을 설파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자의식 과잉과 현실 도피적 마인드는 정말 치명적이다. 이게 극단적으로 발현된 케이스가 히틀러였고 네. 전에 저희가 여담 나누다가 굉장히 어떤 말하는 태도나 말하는 내용이 이석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사실 그 안희정 지사 그 말투가 솔직히 진짜 거슬리거든. 왜냐면 그 말투 자체가 굉장히 가르치는 말투예요. 네. 야, 참 내가 저 경지 높은 깨달음을 얻은 내가 아직 무지몽매한 너희들한테 한 수 가르쳐 줄게. 뭐 이런 게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조금 이제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까 전에 그 충남도에 있었던 그 훈훈한 영상 이야기 있잖아요. 네. 막 안아주고 저는 이게 굉장히 일단 평등 관점에서 보면 그게 깨진 구도라고 봐요. 네. 평등하지 않은 그림이에요. 시혜를 베푸는 듯한 예. 하느님이 내가 이 지도자가 임금님이 저 지금 뭐 어디 뭐 민원 온 그 어린 백성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여 주면서 임금님이 그러니까 그건 현대 정치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 일부 특정한 몇 사람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다수 공동체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안아줘서 해결하지 못해요. 4천만 원을 어떻게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머릿속 관념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 지도자의 언어야. 정치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뭐 자의식 과잉 얘기 나오는데 저는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소용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소용주의. 그러니까 어릴 때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분은 지금 정치학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우리가 17세기 그 영국의 명령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8세기 프랑스 혁명 거치면서 미국의 독립전쟁 이런 걸 거치면서 민주주의와 뭐 법치주의 그리고 상권 분립이라는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 제도의 기초가 뭐냐?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권력이 우리는 전제왕 그 이전까지는 전제왕 그러니까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살다가 이 권력을 어떻게 쪼갤까? 그래서 상권 분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신을 토대로 만든 거예요. 서로를 저기 신뢰하면 안 돼. 의회 독재도 안 되고 사법부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저 대통령 의회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균형하자. 이건 불신이에요. 정치는 불신인데 지금 선의 발언부터 해서 정치는 뭐 사랑의 정치 어쩌고 이게 전부 그 현대 오늘날 그 몇 세기 한 3, 4세기 동안 만들어 놓은 정치학 교과서를 통째로 지금 무너뜨리는 저도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해 주는 거 듣다 보니까 이제 공약이 이제 민주주의가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본인의 애티튜드 자체는 현대 민주주의 어떤 정치 지도자의 애티튜드가 아니라 이제 복고 왕정 그러니까 절대 왕정 시대의 그 절대 권력자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으로 품어주겠다. 뭔가 이런 어떤 네. 목민 신사의 한 부분 같은. 저는 그거보다는 이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선지자 모세 뭐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이 어린 양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가나안 헤치고 땅으로 나가야 된다. 적과 근데 꿀이 이것들이 흐르는. 지들끼리 뭣도 모르고 싸우니까 내가 다 이거를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선지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런 반론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니들이 안희정에 대해서 뭘 안다고. 요거 하나 있고요. 졸라 잘하는. 그다음에 감히 니들이 뭔데. 요런 반응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또 하나는 안희정의 발언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반응이 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약을 치자면 미리 약을 칩니다. 예. 니들이 감히 뭔데 안희정을 우린 주권자이기 때문에 감히 정치인을 평가할 수 있는 정치는 권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국민이면 이거 평가할 수 있는 싫으면 거예요. 정치 때려치면 하지 돼. 이런 말아야지. 평가지를 네. 받기 싫으면 정치 안 하면 됩니다. 네. 또 하나 안희정의 발언을 잘 몰라서 잘 모르면 제가 대학교 때 아주 그 참 훌륭한 말씀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자주 써먹는 건데 이 노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군들이 책을 몇 번이나 공들여서 읽었는데 그 책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자네들의 탓이 아니네. 그거는 그 책을 쓴 놈이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라네. 자네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게. 저는 이건 말과 글에 있어서는 저도 그런 걸 가끔씩 겪습니다. 오해? 오해는 제가 글을 제대로 표현을 못 썼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네. 글 쓴 저한테 책임 있는 거고 또 말로 제가 제가 그 실수 때문에 네. 당해봐서 당하면서 제가 자성하면서 느낀 거예요. 네. 정말 느껴집니다. 그 정말. 책임은 결국 나의 몫이다. 그렇죠. 어? 그 오해는 결국 내가 글을 명확하게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고 말 실수, 설화가 생긴 것도 결국 내가 말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설화가 생긴 것이다. 그건 누구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뭐 하여튼 예, 또 그래요. 하나, 그 말에는 덧붙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런 뭔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런 거 있어요. 야, 너 영화 졸라 모르면서 뭐 너 야구 졸라 모르면서 야알못 뭐 영알못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희정에 대해서는 안희정 말고는 아무도 얘기하면 안 되죠. 안희정보다 안희정을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화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아니 농구, 뭐 이런 레슬링, 자 레슬링인데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 말고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면 얘는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난리는 무슨 농구 선수라고 하더라도 NBA 선수에 비하면 농구 못하는데 농구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는 비판 자체로서 성립할 수 없는 표현.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럼 너희들의 대안은 뭐냐? 대안 없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안 없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대안 없는 비판이라서 네, 그건 쌩까고 넘어가면 되고. 저희는 또 대안도 졸라 많습니다. 대안도 많나요? 아니 그냥 우리한테 안희정 컨설팅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막 다 얼마? 해줄 수 금액 있어요. 얼마? 금액 얼마? 300이면 될 것 같아요. 300만 원. 바로 구체적 숫자가 나오네. 요즘 힘들구나 형. 받을 법한 일주일에 300? 일주일에 300? 한 번에. 우와. 그냥 퉁으로 저 턴키로 한 2억
2억이면 아니, 그렇게 하면 못 받아. 그냥 형은 받을 수 있는 300을 제시해. 현실적으로 금액이 못 받아. 가피 형은 요즘 좀 힘들고 순욱이 형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고 뭐 그런 거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1,000만 원 정도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1,000만 원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맛보기 컨설팅 해주시는 건가요? 뭐 지금 이 에피소드 자체가 네. 예, 뭐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방금 전에 권순욱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 그 어떤 그 의회 민주주의 제도와 삼권 분립이 왜 생겼고 이게 어떤 취지로 생긴 거냐, 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희정 지사는 단 한마디로 이 말들을 격파 가능합니다. 그건 20세기의 낡은 유물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저는 물론 사람이 좌의식 과잉이 될 수도 있고 그 힘든 시절을 겪으면서 현실 도피를 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김 반장님이 약간 설득력이 좀 적긴 한데. 예. 뭐 저는 뭐 대통령 할 건 아니니까. 네. 예, 대통령 할 건 제가 대통령이 되기로 마음을 먹으면 겸손해지겠죠.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손석희 앵커도 그렇고. 네. 근데 손석희 앵커랑 토론을 하는데 손석희 앵커가 반론을 하니까 그건 20세기 유물이고 21세기는 통섭이 시대래. 통섭이라는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다. 그러니까. 아니 20세기 때만 들어본 것 같은데. 나는 그 책을 진짜 오래전에 읽었거든. 나는 거기서 통섭 나오는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비웃음이 났어요. 그건 통섭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요. 이야기야. 그 얘기는- 통섭이 무슨 왜 거기에 왜 나와? 그러니까요. 통섭이. 통섭이라는 것은 어떤 뭐 화해와 표현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분야가 다른 예. 이런 것들을 융합시키는 예. 그런 이성적인 개념 분야를 실용적으로 결합하는 그렇지. 그냥 그런 사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왜 거기에 통섭이 왜 나와? 그럼 밑도 끝도 없지. 예, 밑도 끝도 없고. 안씨들이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가 융합대 원장이 되니까. 나는 이 중요한 대목을 얘기했는데 나는 그 지점에서 와 진짜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구나. 그 통섭이라는 단어는 저는 그냥 막 나온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약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단어.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태까지 애티튜드의 문제에 대해서 논해봤다면, 그럼 요거 마무리 짓기 전에, 이거 애티튜드 문제가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안희정 지사님 뭐 짧게나마 예. 잠깐 있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했던 의지와 또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서 네. 근데 뭔가 임팩트가 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충격이 좀 있어야 그 된다. 충격이라는 게 사람이 그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6개월 감금에 준하는 스트레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미 1년은 가보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문제였지. 그렇죠. 왜냐면은 그것만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히려 비극적인 사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거는 아마 또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렇죠. 이런 두 변의 충격 때문에 안 지사님이 어떤 본인의 그 원래였던 성정과 이런 두 번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고, 어떻게 본다면 아까 이승훈 PD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님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 때 엄청난 약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약점이 한번 그 낙선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단점을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올라왔었고, 사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은 안희정 지사님도 충분히 이제 고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뭐 감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가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죠. 사람이 그걸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자기가 정말 대권의 꿈이 있다면은 컨설턴터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나를 써라. 예. 나는 윤가피를 써라. 난 바쁘고 그런 군수 후보들 상대할 시간은 없고 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나랑 약속을 합시다. 지금부터 당신은 뛰어넘는다는 개념을 버리세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상상도 하지 마시고 입 밖으로 내뱉지 마세요. 2016년에 그 안희정이 쓴 글을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나는 친노도 뛰어넘고 동교동도 뛰어넘고 100년 한국의 현대사도 뛰어넘고 이것도 뛰어넘고 저것도 뛰어넘고 사랑과 미움도 뛰어넘고 이러고 있습니다. 허들 선수네. 슈퍼히어로야. 나이키 광고 선수야. 같다. 이게 레토릭에 중독된 게 아니라 진짜 보통 대통령 할 거면은 나는 대통령 안 해. 이런 각오가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자의식 과잉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대통령은 심판자도 아니고 뭐 축구 심판도 아니고 네고시에이터도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의지를 내세워서 지지를 받고 어렵지만 관철해 나가는 과정이지 그냥 뛰어넘으려는 무슨 초월적인 존재를 뽑으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한다면 몇 가지 규칙에 따라야 된다. 진짜 그 정도로 대권을 잡고 싶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약간 좀 그 심리 컨설턴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뛰어넘는다는 개념을 버린다. 네. 아, 금 찍어줘서 못하게 만들고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있다 없다를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네, 그게 이제 거의 저 인셉션 같은 거죠. 네네. 일종의. 최면 요법을 받든지. 난 참 비관적으로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따봉쇼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2007년도에 참평포럼 그때 이제 안희정 지사가 그때 참평포럼 만들면서 정치에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유시민 지지자였고 네. 근데 그 어떤 회의에서 회의 끝나고 뒤풀이를 가서 안희정 지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야기하다가 아니 노무현 지지자들이 왜 나 안희정이 아닌 유시민을 지지하는 거냐. 제가 참 벙 쪘던. 왜냐면은 안희정 지사는 그때 정치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참여정부 기간 내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뛰었던 사람이 유시민이고 그러니까 노무현 지지자들이 유시민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노무현을 엄호해 주는 사람이 유시민이니까. 근데 거기서 왜 안희정이 아닌 유시민을 지지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굉장히 높여놨어 지금.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현실 감각이 그러니까 떨어져.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게 설정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혁명하겠다고 그 고등학교 때 혁명하겠다고 나서 거기서부터 다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거라고 봐요. 예. 자기는 항상 리더인 거야. 그리고 노무현하고 같이 했던 것도 참모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렇죠. 동업자라고 해요. 동업자로. 아, 맞아. 책에서도 그래. 그러니까 맞아. 이게 자의식 과잉, 맞아. 소영웅주의 뭐 이거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그때 참모하던 게 그 자체가 자기 정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정당 생활 30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무슨 정치를 했냐. 보좌관이 무슨 정치이냐.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래요. 그렇죠. 물론 그 노무현 대통령과 이광재, 안희정 이 사이는 기존 정치인들하고 다른 거는 확실해요. 네. 그런데 그 자체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희정 지사는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저 높은 곳에다가 지금 올려놨다. 근데 확실히 얘기할 거는 왜 그 관계가 특수했냐면은 동업자 관계라는 얘기까지 했냐면은 노 대통령이 특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노 대통령이 곁에 네. 있는 사람을 네. 그렇게 높이 띄워줄 줄 아는 그렇죠. 낮은 자세에 임한 사람이기 네. 때문이고 실제로 그렇게 참모와 격의 없이 영혼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대상들이 특별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30대 그냥 보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유시민 노무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네, 버릇을 많이 벌여놨어요. 김병준 뭐 공주병, 왕자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 여기 거론은 하지 맙시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김병준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김병준은 뭐 엊그저께 무슨 기사 떴는데 완전 흑화됐던데. 네. 저기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니 뭐 얘기. 원래 저기 한 번 그렇게 헛바지다기가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그 뒤부터 편해요. 쉬워요. 쉬워져. 나 이렇게 잘난 놈인데 노무현도 인정했던 대단한 놈인데 대단한 인간인데 니들이 나를 몰라줘? 이렇게 삐쳐나가면 모든 사람을 높여주신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높여줬어. 예. 그래서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그게 사실 지금 문제야.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잘못하신 우리가 거야. 여기서 지금 땀 흘리면서 녹음하는 것도 노무현 때문이죠. 그러니까 덥다. 지금 뭐 진짜 사우나네 이거 핀란드 사우나. 더워지겠네. 건식이 아니라 10분 내로 끝내죠.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그러니까 체력의 한계야. 이명박이고 박근혜고 안희정이고 문재인이고 간에 일단 우리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지. 여기 지금 산소도 부족해 실제로. 내 보기에 지금 저산소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어. 얼굴이 지금 상태가 약간 좀 피기가 좀 빠지고 있어 다들. 진짜로. 우리 팟캐스트 한 지 얼마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여름엔 어떻게 녹음해요? 우리는 시원하지. 공조 있죠. 여기는 시원한데 여기는 우리는 에어컨 붙어 어떡하냐. 있지만 이건 틀고 하는 거야 그냥. 틀고 해. 지금 틀고 할까?
아니 옛날에 그 낙검수 기억 안 나요? 에어컨 소리 나자. 그냥. 에어컨 나자. 청취자님들 네, 저희가 죽을 정말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일단 지금 이 좁은 공간에 남자 5명 장정 지금 우통을 함께. 바꾸고 왜냐면 에어컨 안 키면 저희가 바지까지 벗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씨발 존나 열받습니다. 지금 졸라 일요일 밤에 홍대에서 남자 5명이 바지를 벗으라고요? 지금 제가 그 남자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 맡아보는 냄새를 왜 그 체육 시간에 졸라게 뛰고 나서 체육복 땀에 쩔어가지고 그거 그냥 캐비넷에 처박아 놓잖아요. 걸레 썩은 냄새가 지금 나고 있어서 한마디로 예. 존나 족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방송을 늘리고 있어, 지금. 오, 네. 오케이. 시원하다. 시원하다. 자, 에어컨 버프 봐서 10분 내 끝냅시다. 오케이. 네. 그럼 뭐 어차피 우리가 저기 매주마다 그 안희정 컨설팅 살겠다. 에피소드 1화 고정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예, 뭐 못다한 얘기는 다 계속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네. 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그 안희정 지사의 생각 또는 애티튜드를 비판만 했는데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뭐 모의 컨설팅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 안희정 지사의 스탠스에서 네. 그렇다고 안희정 지사의 생각을 완전히 묵살하고 파괴하지도 않는 선에서 우리가 만약에 컨설팅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 메시지나 그 정도로 우리가 제안을 해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뭐 부활을 할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차차기예요? 네. 차차기가 됐든 뭐 지금 경선이 됐든 뭐 우리가 정치인으로서의 아니, 어떤 우리 지금은 늦었으니까 하지 말자. 차차기로 가자. 지금 이게 되겠어? 시간이 없는데. 아니, 그래서 왜냐면- 차차기에 컨설팅 하자고? 차차기 컨설팅. 차차기 어떻게 하면 대권을 잡을 왜냐면 것인가. 지금 오케이, 얘기한 오케이. 게 가장 의미 없는 이유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시간이 이제 없어. 남은영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대 정신은 누가 뭐래도 적폐청산과 심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심판인데 이미 여기서 헛발질을 너무 크게 해놔서 자 여기서 이제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심판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맞네. 실수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의미가 없네. 그냥 말씀드리면은 예. 권투나 예. 주짓수 이거 수료를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무슨 상황이든 간에 싸운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안지사님. 싸우는 네, 남자 싸우는 남자. 김남훈님 입장에서 그런데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링 위에서 사람이 싸운다는 것은 상대 선수를 증오해서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챔피언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지를 관객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상대방과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싸울 땐 죽일 듯이 서로 때려받고 하죠. 하지만 경기 끝나면 끌어안잖아요. 뭐 어떨 때 울고. 왜냐면 너는 이거 올려고 10년 동안 운동을 해갖고 챔피언을 하려고 그리고 경기하기 2달 전에는 몸무게 15kg 빼고 올라왔고 이거 아니까 하는 건데 뭐랄까 이 물리적으로 싸운다는 거 정신적으로 싸우는 거 뭐든 간에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너무 머릿속으로만 아니면, 물론 이제 선거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좀 더 이 다른 어떤 생각, 다른 행동을 많이 좀 접하면서 생각의 폭을 확 심도를 넓히는 게, 범위를 넓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번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중이 쓰일 수 있는, 굉장히 존재감 있는 정치로서 앞으로도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저희가 이제 뭐 더 이상 더 오래 방송을 녹음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김남훈님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안희정 지사한테 하고 싶은 고언 뭐 이런 게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 정말 더웠던 에피소드 정리하도록 저 하겠습니다. 어제 글에도 썼지만 딱 2개입니다. 국회의원 해라. 여의도 경험해야 된다. 1번. 2번. 그 마키아벨리즘적인 참모 한 명 둬야 된다. 그 2가지 충고드리고 싶어요. 윤가피님은 저는 마키아벨리즘적인 참모를 두는 것과 여의도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A를 BA로 창의적이다. 굉장히 좋은 얘기야. 한국의 다 카피와 더워하니까. 권순웅님 나는 그 안희정 지사가 아까 뛰어넘는다는 표현 때문에 내가 가끔씩 쓰는 표현인데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어달리기다. 그러니까 이어달리는 거예요. 이건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현재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다 뛰어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리셋할 수 있지 않아. 이걸 차근차근 인내심을 가지고 결국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그 한계 속에서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밖에 없다. 이어 걷기. 달리기도 아니고 이어 걷기다. 난 이런 관점을 좀 갖고 정치를 바라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정치라는 미명하에 기존의 정치가 가졌던 순기능까지 싹 깔아뭉개고 부정적인 측면만 도드라지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새정치를 열겠다는 식의 그런 어법은 좋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예. 제가 정치 혐오는 싫어하지만 새정치 혐오는 맞는 것 같아요. 새정치는 진짜 혐오스러워. 혐오스럽죠. 네. 그 자체가 정치 혐오니까. 그러니까 뛰어넘겠다는 표현이 기존의 질서를 싹 지금 거부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죠. 이게 말만 안 했지 그게 안철수식의 새정치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시대 교체를 얘기하잖아. 그 시대 교체라는 게 굉장히 이것도 참 실체가 없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뛰어넘겠다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예. 현실에 조금 발을 딛고 섰으면 좋겠다. 네. 예. 네, 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자면, 예, 요즘 안희정 지사 말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올리자면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유시민 전 의원, 지금 현 작가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 그 원래 그 차차기로 안희정 지사를 염두에 두던 분들 중에 이렇게 쇼크 먹고 실망하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유시민 작가를 뭐 다시 차차기로 뭐 정치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책 불매 운동에서 책으로 돈 못 벌게 해서 뭐 국회의원 연봉이라도 뭐 노리고 정치를 하게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유시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야권 지지율 1위였죠. 대통령 후보 지지율. 그렇죠. 그랬다가 정계 은퇴를 하고 나서 최근 한 4, 5년 동안 굉장히 어떤 그 본인의 애티튜드나 생각이나 뭐 이런 당장 얼굴만 봐도 달라진 것 같아요. 도인이야, 도인 이제. 예. 그게 이제 그 안희정 지사랑 유시민 전 의원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인데 유시민 의원도 나름 그 반대쪽에 극단에 네, 있다가 5년 동안 이제 그 가운데로 실패. 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원동력이 처절한 실패. 네. 사람은 실패를 겪어야 성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실패를 통해서 더 엇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큰 성찰을 하려면 실패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을 하면 성찰할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안희정 지사한테 고언을 직접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안희정 지사가 정치적으로 최대한 빨리 크나큰 절망과 좌절을 맛봐서 정말 깊은 자아 성찰을 하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뭐 야권 지지층에서 지지율 5%. 아니 5%가 아니죠. 요번에 경선에서 4등. 최성한테 밀려서. 이 사람 뭐. 그거죠. 그 정도는 내가 처절한 실패지. 아니 바닥까지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배트맨 시리즈의 그 서사 아니에요, 그거? 바닥까지 갔다가. 바닷가 베인한테 허리 작살나고 배트맨 우물에서 기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3등은 충격적이지 않아요. 지금 3등은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최성한테 지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최성 고양 시장님을 저희 방송에 한번 모시려고 다각적으로 컨택 중입니다. 저 그분이랑 2번 같이 삼겹살 먹었어요. 그 고향 전통시장 프로레슬링 대회 때문에 시합 끝나고. 아니 뭐 저 토론회 보니까 최성 시장 인물이시더만. 네. 뭐 저기 뭐 저 안지사 팀보다 더 나은 것 같던데. 네. 어찌됐든 뭐 저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최대한 빨리 짧고 굵게 정치적 좌절을 맛봐서 그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예. 흔히들 여러 대선 후보들을 이야기하면서 야권의 훌륭한 자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산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본과 부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정말 순수하게 자본이고 어떤 분은 부채가 되는데 저는 안희정 지사님 그래도 아직까지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이라고 자본 생각합니다. 잠식되지 않았다. 자본 잠식되지 않았으니까 네네. 조금 더 분발하셔서 진짜 훌륭한 순자산으로 다시 한번 등극하시길 진짜 바래요. 그러니까 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마이너스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지금 적자를 계속 보고 있어. 그건 나중에 우리한테도 야당한테도 결국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 그럼 아니 생각해봐. 이명박이랑 박근혜가 둘이 선거에 붙어도 이명박을 찍든지 해야 될 판에 안희정 정도면 그래도
그래도. 그렇죠. 네. 예. 뭐 지금 워낙에 문재인 후보가 있어서 네. 지금 폭딜을 당하고 계신데. 예. 더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거죠. 예. 야, 너무 막판에만 훈훈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원래 두 시간 동안 칼빵 놓다가 그치. 막판에 빨간 약 그치. 발라주고. 야, 그치. 진짜.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저희는 저기 아니 그게 아니야. 나 깨달았어. 네, 뭐. 우리가 시원해진 이후에 급격히 맞아. 인간 환경의 지연을 받는다. 에어컨 켜고 나서 덕담이 나오기 시작했어. 열받아서 빡친 거야 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너무 더웠어. 너무 더워가지고 덥고 힘들어서 짜증이 존나가다가 존나가다가 에어컨 키니까 덕담이 훌륭한 자본이고 참된 정치인 되시고 우리가 너무 심했네. 그럼 다음부터 에어컨 진작에 에어컨 키고 녹음할 걸. 에어컨 키고 약주는 발언 한마디씩 합시다. 아니 이미 다 한 거야. 했어요. 자 정리하시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기 한 분 더 말씀하시는 분 있으시면 찬스 드릴게요. 우리 김남훈 나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한 거야? 미안해. 시원하게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전에 드립을 쳤다. 드립을. 이해 못할 것도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저 한마디만 더 다 할게요. 이해합니다. 오케이. 제 책에 예. 김남은 프로님께 함께 안희정 사인본이에요. 저저 사인본을 진정성 들고 있다. 저저 사인본을 들고 거기에 포스트를 붙여가면서 이 부분 문제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거 진짜 인간적으로 정말 미안해요. 저는 문재인 후보는 반경 5km 같이 있어본 적도 없고 하지만 안희정 지사님은 같이 앉아보고 안아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운동 많이 했던 중년 남성의 그 단단한 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약간 이상한데 하여튼 야기도 한데 너무 하여튼, 느끼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정말 그 몸에 나는 기운이 선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이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하게 시원한 정치. 시원한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쌍발 멘트야 이제 시원한 정치. 너무 행사용 멘트야 이거. 그럼 나도 짧게 오케이. 교조주의와 독선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까 안정이 할 만한 멘트야. 안정이 할 만한 멘트야. 안정 멘트.